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지 하면은 GPU 메모리가 있을 거고 데이터 패브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디바이스 이제 뭐 파일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토리지들은 다 이제 중앙 저장소 그리고 이런 확장성을 띄어야 되고 또한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겠죠. 또한 이제 이런 AI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소유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AI 스토리지에 대한 하이라키컬한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AI가 상당히 많은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GPU 서버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죠. 대부분의 인프라 비용이 다 GPU 서버의 비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스토리지의 비용은 한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측컨대 한 2029년 정도 되면 한 340억 달러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이제 8% 정도의 비율이고 상당히 이제 작진 않은 비용인 거죠. 그럼 왜 과연 이제 AI 스토리지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이 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성과 비확실성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 역시 그만큼 중요도가 높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권화라든가 시큐리티가 상당히 뛰어난 스토리지입니다. 또한 데이터가 갈수록 쌓여가고 있죠. 데이터가 워낙 이제 많이 쌓여가고 있다 보니까 현재에 비해서 2021년에 이제 분석했던 이제 상태에 비해서 한 2029년 정도가 되면은 5배 정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한 5배 정도의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막 계속 늘어나는 거죠. 무거워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코스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사용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좀 더 줄여가면서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의 스토리지가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게 과연 내가 소유한 것인가? 이런 이제 데이터 소버린에 대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 데이터가 과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인데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성을 한다면 온전히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개발자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AI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가장 그래서 필요한 이유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언리미티드하게 엑사바이트까지 확장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맞는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이제 서버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서버에 맞춰서 TCO를 낮출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이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이제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서 복잡성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만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다 보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 일단 클라우드 안에 이런 시큐어 AI 데이터 레이크라는 하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클라우디아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산 마테오가 본사이고요. 저희는 S3 API를 이용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간단하게 지금 S3 그러면은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잖아요. 근데 이런 API 개념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가장 먼저 AWS와 함께 발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AWS의 상품이 이제 아웃포스트라든가 로컬존, 이제 AWS 존이 없는 그러한 지역 혹은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할 때 클라우디안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AWS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S3 적합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내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공공업체에도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지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아시는 벤더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서버 시장이죠. 그래서 클라우디아는 많은 얼라이언스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뭐 앞서 발표해 주신 레노버도 저희의 이제 얼라이언스 파트너고요. 또한 HP도 저희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역시 슈퍼마이크로 역시 저희의 파트너입니다. 뭐 이런 이제 파트너의 서버에만 구축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 리퀘어먼트에 맞는 X86 서버면 뭐 QCT든 델이든 많은 이제 다양한 서버 벤더들의 저희 소프트웨어인 하이퍼스토어로 올려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이제 ISV 그리고 하드웨어 벤더들과 함께 코워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혹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파일 스토리지와 연계된 티어링 구축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에 올라가 있는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 코로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베어메탈 서버의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형태로 클라우디안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멀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좀 구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네임스페이스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구축을 할 때 서울, 분당, 세종 이러한 이제 지역 내에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코로케이션을 잡고 이것을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로 잡아서 스토리지는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지만 버킷을 하나의 버킷으로 이용을 해갖고 액티브 DR 센터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분당, 세종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지만 데이터 센터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남은 2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 데이터 프로텍션 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DNS에서 GSLB를 이용해서 어느 쪽에서 먼저 서비스가 될 건지 혹은 이제 이 데이터를 풋을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했다고 해도 그게 get을 하는 위치가 서울이다 하면 서울 쪽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데이터 프로텍션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방식은 이제 리플리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레이징 코딩을 이용해서 각 노드에 분산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드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저장소로 만든다 해서 데이터 레이크 형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스토리지가 복잡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마다 혹은 필요에 따라서 로컬의 스토리지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스토리지가 어떻게 보면 리퀘어먼트가 사이즈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버킷을 구성을 하면서 각 버킷 단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인제스트든 아날리시스든 혹은 트레이닝을 하든 레포팅을 하든 이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싱글 스토어 풀로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이 필요가 없겠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유저들이 이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cure AI 데이터 레이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S3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혹은 AWS에서 얘기하고 있는 AWS 마운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AI 스토리지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하는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되고 이게 페타 단위로 로컬에서 저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트레이닝한 데이터 역시 체크 포인트라든가 모델링을 위해서 별도의 스토리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델타
라든가 혹은 레그라든가 로그를 위해서 스토리지가 필요하고요. 이런 각각의 스토리지들을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또 밑단에다가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든가 아카이빙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만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를 표현을 한다면 굳이 복잡하게 데이터 스토리지들이 티어링을 하면서 얽히는 그런 이제 복잡성을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크플로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버킷과 버킷 단위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로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그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킷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인제스트를 할 때는 인제스트에 맞는 또 로우 데이터를 가져가서 다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아날리시스를 위한 버킷을 또 별도로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머신러닝을 한다든가 레포팅을 사용하기 위한 버킷을 이용을 해서 디플로이를 하는 방식으로서 워크플로우가 구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AI를 위한 결국은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방식은 데이터 주권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확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무제한 이 데이터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계속 요구받고 있는 이런 처리량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면은 IAM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이제 이 프로텍션 방식 혹은 데이터를 분산하는 방식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무결성 그리고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의 이제 제가 발표하고자 했던 주제인 GPU 다이렉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GPU 다이렉트 관련된 분야는 사실 기존에도 이제 많은 파일 스토리지 업체들에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로 나와 있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디안과 엔비디아의 이제 쿠다 팀이 함께 이제 개발을 하게 되어서 지난달에 이제 SC24에서 저희가 GPU 다이렉트 오브젝트다라는 명명하에 이 제품을 이제 이런 기능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하이퍼스토어라고 하는 저희 오브젝트 프로덕에다가 이 GPU 다이렉트의 기능을 포함시킨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품에 지속적으로 그냥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방식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할 때는 S3, HTTP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CPU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리퀘스트를 해서 get을 해오던가 혹은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put 혹은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서 delete를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RDMA를 이용을 해서 GPU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AI GPU 엑셀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서 스토리지를 좀 더 혁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CPU에 대한 버틀렉을 없앴고 패러럴 전송 방식을 구축을 했고요. 또한 이제 S3 스탠다드 이 API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널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방식대로 구축을 한다고 하면 파일 스토리지가 GPU 다이렉트로 RDMA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무제한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파일 스토리지에서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밑단에 S3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 아카이빙을 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GPU 다이렉트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에도 GPU 러닝이 된 데이터를 집어넣고, 또한 아카이빙이 필요 없이 유저가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 안에서 서칭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혹은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던가 로그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계층을 제거를 한 거고요. 또한 그만큼 계층을 제거했으니까 비용이 감소하고 복잡성이 감소한 것입니다. 네, 뭐 일단 작동 방식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누구나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데이터 S3로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S3 API가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GPU 서버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GPU 서버에서는 RDMA를 이용을 해서 CPU를 우회를 해가지고 쉽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RDMA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클라우드 안에 각 노드에 분산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지금 GDS와 과연 이제 저희가 만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GPU 다이렉트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기존의 GD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닉단에서 혹은 그 쿠다 파일을 이용한 라이브러리 내에서도 복잡성이 존재를 합니다. 또한 커널 수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별도의 스토리지가 계층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이제 클라우드 안에 GPU 다이렉트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 아키텍처는 이 쿠다 파일 내에 있는 쿠다 오브젝트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RDMA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소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커널 수정이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별도의 이제 스토리지 계층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플레이는 S3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컨트롤 플레이는 S3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데이터 플레이는 RDMA를 통해서 직접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3로 리퀘스트를 하고 이런 방식들은 GPU 서버와 저희 하이퍼스토어가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냥 닉을 통해서 GPU 다이렉트로 소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브젝트에서 떨어지는 성능을 이 RDMA를 통해서 만회를 함으로써 성능을 보완시키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테스트한 결과로는 약 한 200GB 정도의 처리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CPU 사용률 자체가 이제 GPU 다이렉트다 보니까 급격히 감소해서 한 42% 정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뭐 상당히 뛰어난 파일 스토리지의 GPU 다이렉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용적인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들과 거의 비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성능과 거기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만의 장점을 결합한 그러한 기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PU 다이렉트 오브젝트의 장점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상당히 간소하게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만의 이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계층을 제거하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인프라 비용과 오펙스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일단 리눅스에 올라가는 이 파일 스토리지의 GPU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커널에 대한 부분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을 가지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안 노출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없앴고요. 이러한 이 다양한 형태의 이 스토리지들을 어떻게 보면 단순화함으로써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없애고 데이터 액세스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단순화했다는 것 자체가 혁신의 가속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디안이 과연 그러면 이런 시장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GPU 다이렉트뿐만 아니라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서의 클라우디안의 이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안은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는 온프레미스에서 작게 뭐 몇백 테라에서 시작을 해서 크게는 엑사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사용을 하는 형태의 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질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좀 요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레이턴시라든가 대역폭을 할당받기가 어렵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300km 정도 내에서 레이턴시라든가 대역폭에 대해서 저희가 장점으로 이 하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을 해서 단일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우 레이턴시, 빅 밴드와이스를 이용한 하나의 클러스터 구축도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군용 수준의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군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핍스나 필라 같은 이 서티피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방성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보안 서티피케이션이고요. 필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금융권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서티피케이션인데 그러한 쪽에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AWS의 상품 중에 하나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하이브리드나 로컬 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유일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WS 그러면 사실 AWS가 만든 S3가 지금 현재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스탠다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S3가 가장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가 클라우디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가 된 게 이런 GPU 다이렉트를 이용을 한 고성능 데이터 처리량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을 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고 범용적인 형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부분에서는 GPU 서버에서 빠르게 이런 데이터를 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구축을 해서 이걸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